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해를 넘긴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또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에나 발표될 예정인데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대표적인 균형 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중단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임기 막바지 대선 국면과 맞물리며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긴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 해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지난해 제시하기로 했던 이전 계획은 총선 이후로 한 차례 미뤄지더니 총선 이후에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혁신도시 성과평가가 오는 11월 마무리되면 이전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결국 내년이 돼야 큰 방향 제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경상남도와 각 시군에서도 기관 방문 등 유치 활동을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는 지난해 새로 꾸려진 뒤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관련 조례까지 제정한 밀양과 거창 등도 활동이 주춤합니다. 논의가 이제 뒤로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그 발표나 뭐 동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멈춰 있는 단계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80여일 남은 4월 총선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의제다 보니 100개 이상의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앞장서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정치 행정적인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해 11월 현 정부의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 지 올해로 2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반발한 집행부와의 갈등을 빚는가 하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통영시가 지난달 시의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통영시 의회에 파견한 공무직 직원 3명과 청원경찰 1명을 통영시로 발령낸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직 3명의 자리는 비었고 청원경찰이 맡았던 업무는 의회 직원이 대신 맡게 됐습니다. 지난달 22일 통영시 의회의 5급과 8급 각 1명의 승진 인사로 불거진 갈등 탓입니다. 통영시는 2년 전 맺었던 인사운영 협약 종료와 청사나 물품관리 시스템 등의 지원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인사권 독립만으로는 되려 의회가 위축되고 시민의 뜻에 충분하게 활동할 수 없도록 오히려 시장을 눈치를 보게 만드는. 의회 사무국장 인사를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 의회. 이달 초 예정된 승진 인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뒤늦게 직렬 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존 사무국장 직군에 시설직을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6월 말 정년을 앞둔 특정인을 안치기 위해 사전 절차를 건너뛰고 경상남도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을 시키는 등 엉터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 정원 정수에 대한 권한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인사 독립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쪽짜리 인사 독립인데.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함께 2년 전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인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가 제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석 달 전 거제의 한 바닷가에서는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칫 단순 익사로 끝날 뻔한 이 사고. 경찰이 2달 넘게 조사한 결과 폭행과 강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옷을 벗은 한 남성이 위태롭게 바닷가 난간을 넘습니다. 난간을 넘어선 뒤에는 수심 5m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40, 50대 남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 일어난 일입니다. 술을 마신 채 바다에 들어간 50대 남성 2명 가운데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숨졌습니다. 단순 익사로 보였던 이 사고.
사망자의 눈에 생긴 멍을 보고 의심한 경찰이 2달 넘게 수사한 결과 의외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행이던 40대 남성이 다른 2명에게 바다에 들어가라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둘이 수영해라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언제 두드려 맞을지 모르니까 말 안 들으면 두드려 맞으니까. 6년 전 부산의 한 고시원에서 만난 이들은 일행 중 가장 어린 40대 남성의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서열을 가린다며 서로 싸우게 하는 등 이딴 가혹행위로 119에 실려간 일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빼앗긴 돈도 1,700여만 원입니다. 그 기초생활 수급비 또 모자라서 막노동까지 시킵니다. 그 막노동 일당까지 다 빼앗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40대 남성은 피해자의 돈을 쓴 사실은 있지만 강요에 의한 치사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이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상담 등을 제공하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지난해 말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관련 업무를 담당할 민간 기관 모집에 나섰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무실 입구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 내부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올해 첫날부터 문을 닫은 경남의 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입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휴일에도 마음 편히 임금이나 비자 등 고충을 상담하던 곳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저 비자 문제 여기 또 센터 없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 막막한 외국인들은 결국 기존 상담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도움을 구하는 실정입니다. 몇 명 이상 정도 문자 왔습니다. 연자라든지 연자 못 받고 귀국 준비하는 근로자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부는 올해부터 경남 3곳 등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예산 71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기존 센터의 업무는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신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전국 자치단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을 맡을 민간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 18억 원이 뒤늦게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업의 실효성입니다. 새로 선정된 전국 9개 민간기관마다 한 해 지원받을 예산은 최대 2억 원. 지원 기간도 3년에 불과합니다. 또 국비 지원이 끝나면 자치단체가 예산 확보 방안을 알아서 찾아야 합니다. 과도한 행정적인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체류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과 김해, 양산 등 기존 센터 3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혀 외국인 지원센터 선정을 둘러싼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추가로 등록한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양산갑 선거구입니다. 국민의힘 한상철 예비 후보입니다. 전 양산경찰서장으로 경남경찰청 홍보 담당관을 지냈습니다. 자유통일당 김길태 예비 후보입니다. 연세영어학당 학장, 양산평안교회 자유마을 물금읍 부대표입니다. 다음은 양산시 의선거구입니다. 진보당 박봉열 예비 후보입니다. 현재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김상구 예비 후보입니다. 전 고신대학교 강사, 중등학교 교사를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양산시 갑을 예비 후보자 소개였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우리 지역은 곳곳으로 약하게 빗방울만 날리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저기압에 의해 내리는 이번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인데요. 곳곳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청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6.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았는데요. 한낮에도 1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4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까지 우리 지역은 큰 추위 없이 온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2도, 함안이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1도, 함안이 10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6도, 산청이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1도, 합천이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앞바다에서 최고 3.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다시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전세 사기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약 한 달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 360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행위 95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1건, 중개 보수 초과 수수 5건,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등 9건입니다. 경상남도는 4곳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32곳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원시가 공공건축물 건립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직 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된 공공시설과를 신설했습니다. 공공시설과는 건축과 토목, 전기 등 자격증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들이 10억 원 이상의 공사의 설계와 공사 감독, 준공 검사까지 업무를 관리합니다. 창원시는 민주주의 전당과 시립미술관, 내서도서관 등 대형 공공시설 공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